테슬라, 기다리던 테슬라가 계속 상승했어요. 4월 9일, 4월 10일, 4월 13일, 14일, 15일, 17일까지 계속했어요. 처음에 0.6%, 0.9%, 0.99%, 3.3%, 7.6%, 3% 테슬라가 갑자기 340달러까지 내려왔다가 400달러 넘어섰습니다. 순식간이죠, 순식간. 자, 우리는 근데 이거 먹으려고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2030년까지 그냥 갈 걸로 가는 거야. 버티는 거야, 깡으로.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거야. 목표가 우리는 3천에서 6천 달러예요. 3천에서 6천 달러가 목표야. 이게 목표. 2029년, 2030년까지 이때까지 가져가 봅니다. 이 사이에 FSD가 미 전역으로 확대되고 전 세계로 확대되고 그다음에 옵티머스 로봇 있죠. 그게 노동을 대체한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테슬라 주가는 얼마 갈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몰라. 사실 이것도 이 추정 자체가 무의미해. 생각을 해봐요. 옵티머스 로봇이 버전 3가 조만간 출시돼도 걔가 인간 노동력을 완전히 대체한다고 생각을 해봐. 집집마다 옵티머스 로봇이 잡다한 일을 대신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테슬라 주가가 얼마나 갈지는 상상할 수가 없어. 상상 이상이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런 거를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지난번부터 이렇게 조정장 나왔을 때 혼자는 못 버텨요. 혼자 하잖아. 조금 올라가면 내릴까봐 불안하고 내려가면 더 내려갈까봐 불안해. 여기 나와서 계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꽉 잡아드리잖아. 작년에 4월 달에 얘가 220달러인가? 그것까지 확 떨어졌는데도 그때 테슬라만 1시간 넘게 떠들었어요. 제가 여기서요. 팔지 말라고, 버티시라고. 그때 판 사람들은 완전히 뭐 쇠된 거지. 자, 리튬 정제소. 기존의 경암 정제소보다 탄소 발자국을 훨씬 줄이도록 설계되었다. 미국의 리튬 정제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직 계열화라고 얘기하죠. 배터리도 지들이 직접 만들겠다는 거야. 중국에서 무기화하지 못하게. 산성 성분이 없는 정제 방식을 통해 안전한 부산물을 생산하며 생산 과정 전반에 걸쳐 물을 재활용하고 모든 물을 현장에서 처리하고 정화한다. 그래서 그다음에 FSD 버전 14.3.1이 운전을 했는데 움푹 파인 곳이나 매놀 뚜껑을 몇 개 피하더라고요. 앞차의 움직임을 따라 한 건지 아니면 스스로 판단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놀랍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바닥에 울퉁불퉁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앞차가 비켜가니까 얘도 알아서 자연스럽게 따라가는데 저걸 발견하고 따라가는 건지 앞차를 보고 따라가는 건지 피해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피해가더라. 뭐 그런 영상입니다.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아주 잘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미트럭 양산이 시작된다 봐요. 세미트럭의 두 가지 양산형 트림을 보여주는 새로운 이미지를 공개했다. 얘가 이제 롱레인지고 요거 짧은 게 스탠다드입니다. 얘가 스탠다드고 얘가 롱레인지. 얘는 트럭에 타면 막 서 있어도 천장이 안 닿아요. 완전히 집 같아, 집. 이제 미국에 다 세미트럭으로 트럭이 바뀐다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판매 가격이 1억 원 이상 싸. 얘가 가격이. 그 다음에 연료비가 훨씬 싸. 한 5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돼. 연료비가 엄청나게 쌉니다. 그 다음에 얘가 운전도 굉장히 편하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 전역에서 트레일러를 이걸로 교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네바다가 양산하는 데예요. 세미트럭 양산하는 데가 기가 네바다야. 기가 네바다가 네바다주에 있는 테슬라 공장이에요. 세미트럭 양산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공장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파워웰이라고 했죠. 메가팩하고 파워웰이 있는데 파워웰은 가정용 전력 저장 장치. 지붕에 천정에서 태양광 발전한 거를 저장을 해요. 파워웰에 전력 저장 장치니까 그걸로 평소에 전기를 쓰는 거야. 전기를 쓰는 거고 메가팩은 산업용이야. 산업용. 예를 들면 전기를 많이 안 쓰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때 전력을 모아서 전력 수요가 많을 때 그때 그 전기를 풀었으면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거죠.
그래서 메가팩이 전 세계적으로 무지무지 많이 팔리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전기 대란이 일어난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호주, 그다음에 스페인 대정전, 뭐 호주 대정전,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뭐 그러면 스페인 같은 경우는 국가 전체가 정전이 됐어, 오랫동안. 그래도 막 난리가 났던 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때 이제 다 필요한 겁니다. 테슬라가 피닉스 이스트밸리에 대규모 로보택시 충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다음에 V4 충전소 56개를 추가하는 사전 허가 신청서가 제출됐다. 그러니까 테슬라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앞으로 이런 충전기가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가 갖춰줘야지. 만약에 우리나라가 현대에서 전기차를 처음 만들어 팔 때 현대차 직영 충전소를 테슬라의 슈퍼차저처럼 만들었다면 우리나라는 전기차가 아마 현대차 전기차가 훨씬 많이 팔렸을 거야, 지금보다도. 그걸 안 했었죠.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초창기 전기차 사신 분들은 충전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막 충전 카드를 10장씩 들고 다니면서도 충전이 어렵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졌지만 초기에는 그랬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현대차가 정말 집중적으로 도심에 전용 충전기를 설치를 했다면 상황은 좀 달라졌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약간 저게 있잖아. 그 뭐지? 국뽕, 애국심이 있어서 테슬라가 아무리 좋아도 현대차를 샀을 가능성이 많아.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했으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테슬라입니다. 전체 차량 메이커 중에 최고 많이 팔리는 차가 테슬라야. 그냥 국내차, 수입차 다 포함해서. 당연히 FSD가 되면 더 많이 팔리겠죠. 저부터도 애국심에 불타오른 저부터도 테슬라 산대잖아. 아니 이걸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해운대 찍으면 해운대로 핸들 한 번도 안 잡고 가는 거야. 새발낙지 먹고 싶으면 목포 북항 찍으면 지가 알아서 가는 거야. 동해 해돋이 보고 싶으면 정동지 찍으면 자고 일어나면 도착이야. 이걸 어떻게 포기하냐고. 근데 이거를 저만 포기를 못할까? 많은 사람이 많이 포기를 못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테슬라 차를 사는 게 아니고 테슬라 주식을 사야 돼. 그러면 테슬라 한 대 살 그 돈이 테슬라 10대 살 돈으로 바뀌어. 예전에 모델 3 처음 나왔을 때 그랬어요. 모델 3 차를 살 돈으로 테슬라 주식을 샀으면 모델 3 10대가 됐을 거라고. 그때 10배 이상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타이밍입니다. 이제 사이버캡 나오고 있고요. 이제 사이버캡에 핸들이 있는 거 없는 게 있는데 요번에 또 없는 게 발견됐어요. 지난번에 발견된 사이버캡도 핸들이 있는 게 발견이 됐었는데 기가 텍사스 공장에 사이버캡 생산에 큰 변화가 생겼다. 출고장에 스티어링 휠이 없는 차량이 14대나 있다. 이번 주 초 드디어 생산 라인이 가동이 시작했고 4월 20일 월요일부터 더 많은 차량이 생산될 걸로 본 사이버캡 대량 생산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도 뭄바이에 6인승 모델 YL이 출시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인도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인도는 무조건 인도에 공장을 지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인도는 처음에 외국차가 들어오면 관세가 70%가 붙어. 그 다음에 특별 소비세가 30%가 붙어서 100%가 더 비싸.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는 이제 인도 내에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공장을. 테슬라는 노스다코타 주정부가 테슬라의 전시장 서비스, 이게 뭔 말이냐면 미국에 있는 몇몇 주들은 아직도 자동차는 딜러를 통해서만 판매를 해야 된다는 법률이 있나 봐, 법률이. 근데 테슬라는 온라인으로 팔고 대리점에 직접 팔잖아요. 딜러가 없어. 그 가격도 더 싼 거야, 그러니까. 근데 테슬라는 원래 딜러 없이 직접 판매하는 회사, 온라인하고 직영 매장에서. 그래서 노스다코타에서는 전시장 서비스 직접 판매가 다 막혀서, 그래서 테슬라가 한 행동은 주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노스다코타 우리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맨날 그 감자 있다 수박 많은 감자 생산하는 데가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그 타코타입니다. 다음은 이제 다음 주인가 실적 발표를 해요. 다음 주 실적 발표를 하고 실적 발표에서 팟캐스트에서 일론 머스크가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죠. 그래서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7개를 뽑았는데 첫 번째, 옵티머스 버전 3 언제 공개되냐? 이거 1분기에 공개된다 그랬어요. 속 터져. 모델 X와 S 생산 라인을 일찍 종료하고 여기서 옵티머스 로봇을 대량 생산한다고 합니다. 언제 되냐 빨리 밝혀라. 그 다음에 오스틴 외의 지역에서 무인 자율주행 및 로보택시 확장을 위한 목표는 어떻게 되냐. 언제 오스틴 외의 지역에서 무인 FSD가 돌아다닐 거냐. 언슈퍼바이드 로보택시는 언제 얼마나 될 거냐. 그 다음 제일 문제가 이거야. 하드웨어 3 차량은 언제 FSD가 되냐. 이거 하드웨어 3 팔 때 일론 머스크가 FSD 가입하면 이거 조만간에 기가 막힌 자율주행을 해주겠다 했거든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하드웨어 4부터 FSD가 되는 거야. 하드웨어 3는 아직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먼저 하드웨어 3를 산 사람은 일론 머스크 말 듣고 곧 될 거란 말 듣고 샀는데 아직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다 안 되면 문제가 없는데 FSD 하드웨어 4는 막 FSD가 되는 거야. 핸들 안 잡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열받죠. 이제 하드웨어 3 있는 사람도 열받는 거야.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은 있어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면 어렵지 않게 될 거다 그러는데 아직도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누가 소송 걸 수도 있어요. 무인 자율주행 기능이 고객 차량에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되냐? FSD가 지금 이제 10세대가 오스틴에서 운행되고 있는데 그게 미 전역으로 퍼져야 되는 거죠. 언슈퍼바이저 로보택시. 로보택시는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언제쯤 확대될 예정인가요? 이거 뭐가 필요해요? 연방법 법률 통과하면 되면 저절로 해결돼. 기술도 없는 것도 아니고 차량이 없는 것도 아니야. 연방 법률만 통과되면 그냥 저절로 될 겁니다. 14.3 버전은 대규모 무인 자율주행 및 로보택시 구현을 위한 마지막 버전 조각인가요? 아니면 FSD 버전 15까지. 근데 이건 대형차 버전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댓글을 단 적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어떻게 확장하고 있나요? 주택 옥상 태양광 설치는 정체된 상태입니다. 테슬라는 지역 태양광 발전소 및 배터리 단지를 수포차로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나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태양광 패널은 늘어날 거고요. 요번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사태로 유가가 급등하니까 아무래도 또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겠죠. 미국은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붕에 설치를 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네덜란드에서 교통국에서 승인을 했어요. 테슬라 FSD를 승인을 했어. 근데 유럽연합 자체가 한 곳에서 승인을 하면 다 그냥 승인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이미 많은 차량에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 따라서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에 대한 형식 승인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일부 형식 승인은 유럽연합 전역에 유효하지만 다른 형식 승인은 일부 특정 해운에서만 유효하다. 예를 들어 BMW는 자동차선 변경 기능과 결합된 고속도로 주행 시 핸들에서 손을 떼고 운전하는 것에 승인을 받았다. 포드는 유럽연합 규정의 39조에 따라 고속도로 주행 시 핸들에서 손을 떼고 운전하는 기능에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도 운전자의 감독하에 손을 떼고 운전하는 것에 승인을 받았죠. 현재 네덜란드에서만 유효하지만 향후 유럽연합 전역에서 사용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 테슬라의 운전 보조 시스템에 대한 형식 승인은 현재 네덜란드에서만 유효한데 이 시스템을 유럽 전역에서 사용을 하면 뭔가 단계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교통국은 유럽연합 전체에 걸쳐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랬어요. 네덜란드에서 제출했다 그랬어. 모든 회원국은 이걸 투표를 해. EU 회원국이 27개국이야. 가바주 찬성이니까 14개국에서만 동의하면 돼. 이건 그냥 순식간에 될 확률이 높습니다. 승인을 위해서는 담당위원회의 가바주 찬성표가 필요하다. 만약 이걸 반대하는 곳이 있다면 어떤 곳들이에요? 자국의 자동차를 산업을 보호하려고 그러는데 유럽연합은 다 열렸잖아요. 자국 산업만 보호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통과가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얘가 통과가 되면 따라서 있는 나라들이 있어. 영국, 노르웨이, 그 다음에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는 그냥 유럽연합에서 통과되면 자동으로 통과되는 거야. 그 다음에 중동 국가도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아. 유럽에서 허용되면 중동 국가도 그냥 FSD가 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댐이 무너졌으니 이제 FSD 국가 목록이 공개될 예정이다. 유력 규정은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국가에 따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영국, 그다음에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중동 국가들 다 훨씬 많은 나라들이 따라가겠죠. 이제 FSD가 유럽에서 전역을 할 거고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중국만 열리면 돼. 중국 왜 안 열리는 거야? 중국이 열리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모델 3, 모델 Y도 FSD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모델 3하고 모델 Y는 미국 생산된 게 아니고 중국서 생산된 게 들어와서 팔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모델 S하고 모델 X하고 사이버 트랙이 FSD가 되는 이유는 미국서 생산에서 가지고 들어온 차기 때문이야. 한미 무역 협정에 의해서 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허용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전까지는 모델 Y하고 모델 3는 아직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거 되면 차를 하나 살까 생각 중이에요. 유럽은 자동차 규제가 매우 엄격하다. 그래서 기업들은 EU 기준 통과하면 다른 나라에서 그대로 쓰기 쉽다. 예를 들어 FSD 같은 자율주행은 EU에서 승인은 기준이 매우 높은데 다른 국가에서는 EU에서 오케이 하면 우리도 믿고 적용 가능하다. 그래서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따라가는 나라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 중동 일부 국가 이런 곳들은 EU 기준에 참고한다. EU가 굉장히 허들이 높기 때문에 여기가 통과되면 우리도 같이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새로운 특허에서 테슬라 옵티머스 버전 3하고 손과 팔분에 대한 세부 정보가 있는 거죠. 특허를 냈어요. 팔뚝, 손목 관절에 대한 몇 가지 국제 특허를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고 그래서 손가락 부분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인간하고 똑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
거의 사람 손과 유사하죠. 이게 로봇이 인간하고 체형도 같고 이런 게 활동이 같아야지 로봇을 위해 새로 디자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가구나 모든 게 인간한테 맞춰져 있잖아요. 인간하고 모양이 비슷하고 같아야지 그냥 그대로 활동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손가락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가 봐요. FSD가 좁은 유럽 도로에서 안전한지 궁금하다. 그래 트랙터가 오는데 생각보다 놀라운 자세로 피해가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요거는 자전거인데 스무스하게 피해가는 장면이고요. 정면에 차가 오는데 요건 이제 트랙터가 오는데 길이 좁은 길에서 큰 트랙터가 오는데 잘 피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 정도면 사람이 운전해도 움찔하다 그죠? 움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언슈퍼바이저 로봇인데 여기 언슈퍼바이저드가 12대가 오스틴에서 돌아다니고 있나 봐요. 그랬더니 뭐 어떤 사람이 이제 13대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12대 13대 따지고 있으니까 이대로라면 그들이 세 자릿수 나이에 도달하기 전에 내가 죽어버릴 것 같다. 와 하나 더 늘었네. 규모 확장의 속도가 정말 놀랍다. 이러한 보고 속도를 고려했을 때 언제쯤 미국 절반이 무인 로봇택시 이용가 될까요? 어쩌면 로봇택시로 교체하려고 기다리는 걸지 뭐 사이버캡으로 교체하려고 기다리는 걸지도 몰라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확 늘어나겠죠. 확.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순식간에 늘어나는데 답답해하는 거는 미국 놈들도 똑같아요. 우리만 답답한 게 아니고 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테슬라 주가는 급등해 급등. 또 테슬라가 더 작고 저렴한 SUV를 설계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로이터가 보도를 하긴 했는데 약간 거짓말 같기도 하고 또 한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리고 있습니다. 작은 저렴한 SUV 근데 모델 2 나온다 해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나오고 이제 이건 내연기관 차량이고 전기차인데 연료비가 1km 가는데 내연기관 차량은 22센트 뭐 싼 거는 15센트 14센트인데 전기차는 2센트 뭐 10분의 1로 작아. 전기차는 1km 가는데 그러니까 비용이 압도적으로 10분의 1로 작으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지난달 3억 2,600만 건의 방문을 기록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럭으로 갈아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럭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럭이 최고다. 그럭 코딩 터미널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얼만큼 최고인지 한번 볼게요. 이거 재밌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안녕? 안녕. 잘 지내? 나 지금 조금 졸린데 잠 좀 깨게 심한 말로 욕 좀 해줄래? 야, 이 새끼야. 당장 졸린 눈 부릅뜨고 정신 차려. 게으른 돼지 새끼처럼 누워서 뭐해? 깼어? 아니 이 정도로 너무 약해. 더 심하게. 야, 이 같은 멍청이. 새끼야. 당장 그 졸린 눈깔 뜨고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이 같은 인생 다 줄 알아? 와, 너 욕 누구한테 배웠어? 인터넷에서 잔뜩 배웠지. 특히 한국 커뮤니티들에서. 더 해줄까? 아니 너무 심하잖아. 좀 상처받았어. 미안해. 장난이었어. 이제 괜찮아? 물 한 잔 마시고 기분 풀자. 하하. 물을- 괜찮네. 기분 와, 물을 줘야지 마시지. 물 찾을까? 근처에 편의점이나 카페 검색해볼게. 진짜. 어디로 갈래? 아 짜증나네 진짜. 아이씨. 물을 너가 사서 대령해. 내가 사러 가는 거 말고. 지금 너 아이고, 나 물 사서 배달 못해. 직접 주문 앱 써서 시키거나 근처 가서 사 먹는 게 제일 빨라. 도와줄까? 너 때문에 날씨가 더 덥다. 안녕. 테슬라 차에다가 그럭을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로 어디 가자고 하면 돼. 굳이 안 찍고 말로 해도 지가 알아서 목표 가고 그러죠. 테슬라가 새로운 웹 업데이트 출시했는데 이제는 차에서 앞에 상황을 녹화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답니다. 앞에 장면을. 뭐 그 얘기입니다. 차가 알아서 녹화 장면까지 저장해 준다고 합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AI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훌륭한 팀과 할 수 있다. 그래서 AI가 나와서 엄청 좋다 그래가지고 이날 테슬라 주가가 6%인가 7%인가 올랐었어요. 그 뉴스입니다. AI5가 나왔다고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올랐고요. 축하합니다. AI 칩 설계팀이 AI5 테이프아웃 설계를 끝낸 거야. 테이프아웃 작업을 진행 중이다. AI6와 도조 3도 흥미로운 칩들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왜? 실제 옵티머스 로봇이나 FSD가 더 한 걸음 더 앞에 와 있다는 걸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요게 이제 논란인데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수표를 통한 보편적 고소득 지급이 AI로 인한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AI 로봇 공학은 통화 공급 증가분을 훨씬 초과하는 재화 서비스를 생산할 것이므로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모두가 100만 달러를 받는다면 아무도 100만 달러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왜 아무도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겠냐? 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 로봇을 위한 제야 서비스가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주장은 맞지만 증가한다면 틀린다. 일반적으로 경제에서 합의 발행량을 늘리면 기존 제야 서비스 생산량이 달러 가격만 상승시킬 뿐이지만 물건이 늘어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 상태에서 똑같이 돈을 60조를 뿌려. 이건 한정돼 있는데 돈이 풍부해.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야. 근데 60조를 뿌려. 근데 생산량이 지금 제하에서 100조 가까이 더 100조 이상의 물건이 더 로봇이 일을 하고 인공지능이 로봇을 하니까 생산성이 높아져서 생산량이 훨씬 높아지는 거야. 그럼 물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돈을 뿌려도 물건값이 안 올라간다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앞에 이 사람은 그냥 지금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고, 마커스 피트면 모두가 100만 달러를 받으면 아무도 부자가 아니다. 돈만 풀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AI와 로봇이 생산성이 늘어나서 생산을 늘리면 문제는 달라진다는 거야. 돈만 늘리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늘어나지만 재화 서비스량이 늘어나면 디플레이션, 물건값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겁니다. 단순한 얘기를 멍청하게 해서 정신교육 시키는 것 같고요. 테슬라 주가 다시 이제 400달러 올라섰으니까 500달러 돌파하기를 응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